자, 1교시에서 2교시를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관리인의 권한범위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 관리는 관리 행위까지만 그죠. 예, 자유로이. 따라서 그 범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무건대리가 됩니다. 이때 법원에 관한 사전 사후 허가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허가를 받은 행위일지라도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한 처분 행위는 무건대로서 무효.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언제 소멸하느냐?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된 때로부터 그죠. 따라서 본인 등의 사망이 밝혀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기 전에 한 행위는 다 권한자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선임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따라서 선임 결정 취소 전에 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분을 반복하시면 돼요. 자, 쌍가루 3번요. 부재자 스스로 관리를 둔 경우 딱 고르시면 한번 떴어요. 13회차 문제. 근데 다시 출제되면 뭐요? 또 그게 답이에요. 자, 보세요. 본인 스스로 관리인을 뒀습니다. 국가가 원칙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관여 안 합니다. A적으로만 관여합니다. 이때 관리인은 누가 선임했죠? 본인이 선임했죠. 그럼 이자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뭐요? 임의 대리. 따라서 이자의 권한의 범위도 누가 결정해 준다? 본인이 그죠? 본인. 그래서 처분을 할 권한까지 줬습니다. 처분을 할 권한도 본인부터 수여받았으므로 처분 행위를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죠? 본인부터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한 경우에 원칙 국가는 관여 안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때는 그때는 부재자가 집을 떠났더라도 뭐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수시로 전화 등으로 관리인을 감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여행 갔다가 생사가 불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데는 법원은 청구권자는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 관리는 뭐요? 개임할 수 있답니다. 있다요. 하이한다 아니죠. 자, 그러면 개임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선임한 거예요? 법원이 선임한 거죠. 그러면 그 자는 지금까지 배웠던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 그대로요. 근데 개임할 수 있다니까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닐까 뭐요? 유임할 수도 있다 그죠? 유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유임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뭐요? 예전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유임이 되었지만 법원의 감독을 받는 자로 바뀝니다. 지가 뭐야? 이제는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이자의 권한 행사는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지만 처분 행위 뭐야? 똑같아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요. 여기 한번 13회차에서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재자 선임한 관리인의 짐이 있거나 당연히 뭐예요? 이자는 임의 대리인 거죠. 임의 대리인. 확인만 쭉 하시면 돼요.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권한의 범위도 뭐예요? 본인과의 사이에서 계약에 따라서 권한 범위가 정해지죠. 따라서 이자가 본인부터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다 그죠. 그 처분 행위를 함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그 권한 행사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첫 번째. 앞서 이미 봤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면은 교과서 79페이지를 가보세요. 79페이지. 79페이지 제1의 법조문요. 1항을 읽어볼게요. 종래 조서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죠.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던 경우. 근데 두 번째 문장.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에 관한 소멸한 때도 같다 그죠? 이 지문이요. 자, 여기 옵니다. 본인이 관리를 선임했죠. 근데 5년 동안 네가 내 재산을 맡아달라 그죠? 근데 현재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차가. 그러면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소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때는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는 경우 똑같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청구자의 청구했으면 새로 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 그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자, 시험 문제 요거요.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됐다. 그죠? 즉, 누가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했더라도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된 경우 이제는 감독 가능성이 없으죠. 그죠? 본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관리인을 감독을 하고 있었죠. 그죠? 어느 날 여행 갔다가 생사가 불명하게 됐다. 그러면 본인의 감독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인이 뭐요?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본인이 정해둔 관리인을 개임하거나 개임했다면 뭐요? 법에서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 거죠. 그럼 그때 법원 선임한 관리인 그대로입니다. 따질 필요 없죠. 유임한 채 감독만 할 수 있다고 하죠. 시험 문제로고요. 유임한 채 감독만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아예 갈아치워버렸죠. 누가 선임했죠? 법원 선임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그 내용 그대로 볼 필요 없어요. 자, 유임이 된 경우 유임 밑줄 볼게요. 개임할 수 있다니까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즉 본인이 선임해둔 관리는 뭐요? 개임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유임했더라도 이제는 뭐요? 이제는 법원에서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관리인의 지가 뭐요? 이미 대리인이었지만 이제는 뭐요? 법원의 감독을 받는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죠. 이게 한 번 시험 문제에 떴습니다. 앞으로 뭐요? 이 파트가 다시 출제되면 똑같이 이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팔려보세요. 부재자로부터 체크할게요. 누가 선임했어요? 부재자가 선임했습니다.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요?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죠. 그때 권한의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본인이 정해주죠. 본인이 어디까지요? 재산 처분권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재산 처분을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어떤 문제가 떴느냐? 23회차 문제요. 틀린 지문. 부재자는 자연인만이 그죠. 그래서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법원에서 선임되었으므로 법정 대리인이다. 맞죠? 3번 법원에 의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자신이 선임한 관리인을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제일 많이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처분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취소지만 소급입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죠. 장래를 향해서. 따라서 이항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 5번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5번은 구색용이니까 딱 한 번 질문했는데 다시는 등장하지 아니할 질문이다. 등장하더라도 뭐요? 답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봤습니다. 실종제도로 갑니다. 자, 실종제도로 가기 전에 매일 문제 3회차 4번 문제를 보세요.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이 갑이 부재자죠. 그 다음에 을이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다. 그죠? 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체크할게요. 취소 동을 할게요. 효력은 소급입니까? 장래요? 장래죠. 그래서 이미 한 의뢰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러면 금방 봤던 교과서에 실린 지문하고 똑같죠? 예,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지금 나가는 매일 문제도 뭐예요? 기출지문이에요.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 지문이 그대로 그 지문이요. 반복돼요. 새로운 것이 새로 지문화되는 경우는 판례가 새로 등장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아니요. 예,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문이 약간 변형만 돼서 반복될 뿐이다. 2번. 을이 갑의 재산 매각에 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은 자, 매각 허가 밑줄 것이고 매각 밑줄 허가 밑줄 것이고 그다음에요. 재산 담보 밑줄 것이고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개별 판례입니다. 자, 상기를 보세요. 매각 허가가 더 부재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까? 담보 제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얻은 것이 부재자 입장에서 더 효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예 팔아치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매각 처분을 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매각치 않고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미 뭐예요? 더 큰 매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뭐예요? 담보 제공하는데 다시 재차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예요? 매각 허가에는 그보다 적은 담보 제공 뭐예요?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판례예요. 자, 4번. 의뢰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에 관한 장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 즉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죠. 예, 가장 많이 출제되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5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갑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서 관리인 선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럼 어떤 단을 체크해야 돼요? 선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거기다 밑줄것이고 그러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했다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죠? 선의 결정이 취소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안 했네, 그죠? 3번이죠. 재산관리인이 갑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 방법은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밑줄 볼게요. 본인 갑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들죠, 그죠? 이자는 법으로부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부재자 본인 갑의 이익을 위해서. 자, 실종제에 들어갑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소멸의 유일한 우리는 사망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대원칙을 끝끝내 고집하는 순간 시신이 발견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끝끝내 재원할 수가 없고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그죠? 채권자 등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너무 관계인들에게 엄청난 법적인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신은 발견된 바 없지만 이와 같은 재혼 상속, 어떤 채권의 만족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이자를 사망자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마련한 민법상의 제도를 실종 제도로 한다 그죠? 자, 볼게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으로 그자를 뭐요? 필요한 범위에서 사망자로 간주하고자 하는 제도를 실종제도라 합니다. 자, 그럼 요건 갑니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하려면 27조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는 즉 생사불명 상태가 5년간 계속되죠. 그때 법원은 이해관계 등 검사에 청구해서 그때 청권자가 재산관리 명령하고 똑같이 뭐예요? 2명이죠. 2명입니다. 이해관계 또는 검사죠. 근데 검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직권에 의한 실종 선고 재판이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생사불명 상태가 몇 년을 요합니까? 5년. 이와 같은 실종은 뭐예요? 보통 실종. 그런데 이양 전쟁이다, 그죠? 전지에 임한 자, 선박이 침몰했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침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몇 년요? 1년간. 1년간 분명치 아니한데도 일한과 같다. 어떤 의미요? 청구자 청구하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사불명 상태가 1년간이면 족한 실종은 뭐예요? 특별 실종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건 갑니다. 실질적 요건. 첫 번째, 부재자 갑이가 뭐예요? 실종 선고 재판을 하려면은 부재자가 생사불명자라야 됩니다. 생사불명자. 자, 그러면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살아있음도 뭐요? 확인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뭐요? 사망도 확인이 안 되죠. 살아있는 자에게 실종 선고를 할 수 없고, 이미 사망자에게도 실종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생사불명자. 즉, 어느 것도 뭐요? 분명치 아니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사불명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래서 생사불명 상태 일정 기간 계속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생사불명.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이. 서울에 처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자신을 헌신적으로 뭐요? 간호를 했던 간호사와 마음이 맞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주소지에 남겨진 부인에게는 소식이 끊겼죠, 그죠? 생사가 판가름이었네요. 그 생사불명입니다. 근데 생사불명은 모든 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모든 자에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이요? 모든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생사불명이 필요 없죠. 누구에게만? 법에다가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하는 자와 그다음에 뭐야? 재판을 한 법원만 모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 없고 법원과 청구자만 그죠. 그래서 절대적 생사불명일 필요 없죠. 누구에게나 생사불명일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생사불명이면 족하다. 그다음 두 번째 건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실정은 생사불명 상태가 몇 년요? 5년간. 언제부터요? 살아있음이 확인된 최후의 소식시로부터 뭐요? 5년간 계속이 돼야 됩니다. 특별 실정은 전쟁이 끝난 때, 선박이 침몰, 한문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단어 그대로. 추락한 때,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뭐요? 1년간 계속이 되면 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들은 이번 회차도 이미 진행할게요. 자, 다 출제가 되었고, 특히 3번 판례는 뭐예요? 이번 24일차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자, 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필요합니까? 이 자를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미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이 되는 자에게 실종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호적상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제는 호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그죠? 예, 가족관계 등록을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호적부였죠. 근데 호적부에 이미 사망자로 기재가 됐어요. 그럼 일단은 뭐야? 이제는 사망자로 취급되죠. 이미 사망자로 취급이 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재차 그 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판례. 실종 선고는 재판이죠, 그죠? 따라서 이미 뭐야? 재판이 한 번 있었다면 이를 모르고 다시 실종 선고 재판이 또 있었더라도 뒤에 된 재판은 의미가 없죠, 그죠? 앞에 있는 재판만이 유효입니다. 따라서 실종자에 대해서 이미 뭐야? 이미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이 있었다면 뭐야? 그 이후에 타일의 정부에서 새로이 실종 선고 재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있었더라도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잠수 장비 거기다 쳤고 요 단어 찾을게요. 그럼 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문에서는 이 판례는 뭐예요? 여기가 등장했다면 이 판례예요. 이 판례. 판례를 바꿔서 출제할 리가 없죠, 그죠? 자, 갑이 다른 곳에서는 이 판례가 등장할 리가 없어요. 여기서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닷속으로 입수했다고 하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5년이냐 1년이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몇 년일 것 같아요? 1년을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죠? 이게 5년짜리란 겁니다. 5년짜리. 5년이요. 5년이 경과해야만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는 뭐예요? 특별 실종에 기타 사망의 우려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즉 특별 실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통 실종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고 자, 이 경우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이런 사건이 왜 지금 판례가 되었느냐? 왜 이런 것이 밝혀졌겠어요? 왜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생명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죠. 생명보험. 근데 왜 사건화 됐어요? 누구 중에서 한 명이 풀었겠죠. 풀었겠죠. 그러니까 10년 안 돼서 한 5년 정도 될 때 모 지방에서 처남이 신고를 했어요. 왜요? 약속한 것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화가 된 거예요. 그 사건 자체는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런 언론에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금을 타격해서 그죠. 1년짜리가 아니란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생명보험금을 재판을 통해서 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실종이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실종이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두 번째 요건, 형식적으로 뭐요? 청권자가 법원에 부재자 갑의된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해야 되죠. 그죠? 두 명이죠. 그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이때 이해관계인도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제도 똑같이 뭐요? 법률상 이해관계. 이럴 필요 없어요. 뭐 상속인 등입니다. 그런데 항상 뭐요?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실종제도에서는. 웬만하면 뭐요? 청구권자에 관한 지문은 거의 실종 선고에서는 거의 5개 지문 중에 있어요. 이 부분의 지문. 자, 그때 갑에게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되면 갑은 사망자로 간주가 되죠. 그럼 상속이 개시돼요. 그러면 그 상속이 개시되면 갑의 재산 누가 상속받아요? 선순위자가. 그러면 선순위자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이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후순위 상속에는 뭐예요? 실종 선고 재판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자는 재판 청구자가 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뭐예요? 실종 선고 재판도 청구를 할 수 없고 뭐예요? 하여튼 실종 선고와 관련 일체 재판 청구 못 합니다. 취소 재판도 청구 못 해요. 이거는 청구자 될 수 없다. 그죠? 후순위 상속이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단골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갑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법원이 갑의 생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 재판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부재자 갑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달라고 하죠. 공시채고 절차를 반드시 뭐야? 6개월 이상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제목만 체크할게요. 공시채고. 이 같은 공시채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어요. 그때는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반드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하여야 한답니다. 자, 요건 봤어요. 네. 판례 두 가지 기억을 할게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몇 년요? 5년. 5년. 그 다음, 이미 호적부의 사망자로 기된 자에게는 실종 선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이하 상속인은 청권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효과요. 28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문구 틀리면 안 돼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거기다 밑줄 것이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예.
본나는 간주입니까? 추증이요? 간주죠, 간주. 사망한 것으로 뭐요? 간주가 된다, 그죠? 추정한다면 틀려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부분 당연히 출제가 됐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갑이 00년 1월 1일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보통 실종이요. 그러면 부인은 몇 년이 지나면 실종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년 거죠. 04년 12월 31일. 그런데 바로 재판을 청구 안 합니다. 예. 부인이 한 3개월은 참았어요. 예. 05년 3월 10일 법에다가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를 해옵니다. 그때 법원은 몇 개월은요? 6개월 그죠?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05년 9월 10일 날 실종 선고 재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아니에요. 예, 사지선당이에요. 갑은 언제 사망입니까? 예, 언제 사망이요? 예, 2번이죠. 4번 하면 안 돼요. 실종선고 재판 시간입니다. 실종선고 재판이 있으면은 그 자리 언제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따라서 최소한 재판보다는 몇 개월은 사망시가 앞설 수밖에 없다? 6개월은 항상 앞설 수밖에 없죠. 공시채고 6개월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다시요. 재판 시간이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자, 간주죠. 여러 번 연습했다 그죠? 초정과 달리 간주는 반대 사실의 증명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란 사망 간주 효과를 번복하려면 반드시 뭐요? 재판 후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그죠? 그 점이 초정은 반정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그죠?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예. 간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만. 그죠? 자, 실종기 만료한 때.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8년을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다음 회차로 합니다. 예.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질문을 했고, 앞으로도 질문하는 될 수 있어요. 자, 사망 간주의 범위, 거기다 밑줄 볼게요. 이미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 간주의 범위. 자, 여기 볼게요. 이자가 서울에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합니다. 왜 이자에게 실종 선고 재판이 필요하다 그러죠? 부인의 재혼구죠. 상속인의 상속. 또는 뭐 갑이 된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 등을 위해서. 그럼 이자를 사망자로 간주하는데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로 간주를 하면 족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자는 모든 곳이 아니라 뭐요? 종래 주소지. 거기다 체크하시고.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혼과 뭐요? 상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죠. 따라서 사법적 법률 관계. 거기다 밑줄 보시고 가로 부분 재산관계, 가족관계다 그죠. 그래서 재혼, 상속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로 취급합니다. 자, 따라서 이미 떴어요. 자, 그래서 갑이 뭐요?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잃어버린 채 지방에서 살고 있다 그죠. 지방에서 살아있죠. 물어볼게요. 지방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채우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 돈을 벌어서 옷도 사고 필요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생활관계는 유효하게 법률관계를 매주 권리 의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다시 또 재수없게 교통사고를 또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뭐야? 아이러니하게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걸어 다닌다, 안 다닌다?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니까 뭐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다시 필요한 자동차도 사고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느껴서 눈으로. 당연히 걸어 다니니까 뭐요? 내 돈 주고 물건 살 수 있다 없다? 여기 뭐요? 계약이죠.
당연히 이와 같은 계약 활동, 권리 의무, 획득 활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생한한 이후의 법률관계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 또 밑줄 것이고, 당연히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실종 선고가 있든 없든 뭐야? 취소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예. 눈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살아있으니. 머리로서 생각하지 마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곳에서 살아있죠. 걸어 다닐 거 뭐요? 지갑을 펼쳐서 뭐요? 돈 주고 물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돌아왔어요. 걸어 다닙니다. 당연히 자동차, 물건, 옷 주고 옷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 다음 공법상의 선거권 등 영향이 없다. 그죠? 예. 필요한 민법에 한해서만. 따라서 실종 선고는 결코 그자의 권리 능력의 소멸에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 소멸의 유일한 논리는 뭐밖에 없다? 사망. 그러니까 실종 선고는 재혼을 가능케 해서 뭐야? 상속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룹니다. 자,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이게 뭐야? 이런 자기 실종 선고가 떨어지면은 이제가 살아있음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불자가 아니냐 그죠? 행불자에게는 주민등록증도 없어지는데 주민등록증 없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속 머리를 그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해요. 내 경험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면 안 돼요. 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상기를 보세요. 우리가 일일이 거래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 눈으로 확인되면 다 물건을 살 수 있다, 그죠? 네,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상주는 뭐야? 걸어 다니니까 당연히 현금 주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죠. 매매. 법률 행위 맞죠? 그래서 권리 획득, 의무 활동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활한 이후의 법률 관계, 다른 곳의 법률 관계, 공포서의 법률 관계는 실종 선고가 있든 없든 뭐야? 그 선고가 취소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유효하게 권리 의무 행위 활동할 수 있다. 이미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생존 추정요. 자, 밑줄 긋지 마시고.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제는 언제 사망이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 뭐요?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게 되죠. 네, 살아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있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뭐요? 생존한 걸로 다뤄집니다. 그 다음, 이분도 밑줄 긋지 마시고, 그럼 실종 선고가 없어요. 실종 선고가 없다면 뭐요? 실종 기간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뭐요? 그자는 법적으로 뭐요? 생존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의 소멸의 원인이 유일하게 사망밖에 없죠. 사망은 눈으로 시신을 확인해야 돼요. 시신이 확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자를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루는 방법은 민법상은 뭐밖에 없어요? 실종 제도밖에 없어요. 그럼 실종 선고가 없는 한은 뭐예요? 이자는 살아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만 실종 선고가 없더라도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험 법칙에서 그자를 사망자로 취급할 수는 있다. 자, 밑줄은 긋지 마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이자가 1940년생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80대죠. 80대죠, 그죠? 예, 80대 한 중반 정도일 거예요, 그죠? 예. 당연히 요사이는 이 정도 나이는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없는 한 법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갑이 1840년생이요. 실종 선고 없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뭐야? 과학 경험 법칙에서 충분히 뭐야? 살아있을 수 있는 어떤 잔존 소명 범위 내에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 없는 한 법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래서 그 자를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하려면 실종 선고를 밟아야 한다. 근데 이미 뭐야? 과학 경험 법칙은 뭐야? 있을 수 없는 나이, 그죠? 200살이 됐다. 그때는 실종 선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개 사건에서 뭐야? 그냥 판사가 사망자로 그냥 취급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쌍가리 2번까지만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 판례가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출제된 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실종 선고 밟을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의 사건의 경우. 자, 보세요. 가파른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 6m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 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
한 방은 바다 온도 어떻게 됩니까? 영하 20도예요. 빠지면 뭐야? 몇 초 만에 사망이요. 그런 경우에 어로 작업 중 바다에 추락했어요. 당연히 시신 발견 안 됐겠죠. 실종 선고 밟아야 돼요. 아니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뭐야? 그냥 실종 선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 소송에서 그냥 사망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실종 선고 취소로 갑니다. 자, 그럼 요건에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거 앞에서 제가 기억해야 될 요건에서 판례 몇 가지 기억했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모든 곳이 아니라 뭐야? 종래 주소지, 모든 법률 관계가 아니라 뭐야? 재산과 가족 관계를 둘러싼 사법적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장소적 범위는 뭐야? 주소지에 하나니까 다른 곳에서의 생활 관계, 생한한 이후에 생활 관계는 실종 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에서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실종 선고는 재혼, 상속 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의 법률관계, 즉 사법적 법률관계 한에서만 사망자로 간주가 될 뿐이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사망의 간주 효과가 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다만 반대 증거 제시만으로 부족하고 실종 선고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합니다. 이랑 갑이 살아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생존사실 또는 전조의 교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었습니다. 즉 뭐야?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가 있으면 언제 사망입니까? 실종기간 만료치죠. 그래서 법적으로 04년 12월 31일이 사망 시점이다. 그죠? 근데 실제 보니까 나중에 02년 10월 10일자에 사망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속인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정,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밝혀지면 법원은 본인 동그라미 할게요. 본인. 그 다음에 이해관계 또는 검사에 청구해서. 근데 앞에서 실종 선고를 법에다가 청구할 때는 청구권자가 2명 있죠. 누굽니까? 이해관계인 검사. 근데 취소 재판은 누가 한 명이 더 추가돼요? 본인이다. 그죠? 네, 본인.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즉,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죠? 실종 선고 재판이더라. 번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종전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다. 자, 그러나 실종 선고 취소에서는 가장 많이 지문화되었던 지문, 우리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시험에서 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자, 미주 볼게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취소의 선이라는 행위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 행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행위는 뭐예요? 실종 선고 취소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하려면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여야만 한다?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이라는 행위만 유효합니다. 그럼 뭐야? 실종 선고 취소 이후의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죠. 그죠?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행위.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실종 선고 이후에. 따라서 실종 선고가 있기 전에 행위는 뭐야? 아무리 선이라도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문구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약 실종 선고가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거기다 밑줄 것이고 당연히 대표자가 누구예요? 상속이네요. 당연히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은 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되돌려줘야 되죠. 그거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선의자는 현존한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자는 이익 플러스 뭐야? 손해성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자,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에게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종 선고 재판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를 번복하려면 사망 간주의 효과이기 때문에
반대 점검하는 그 효과를 바로 번복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뭐요? 또 다른 재판으로 실종 선고 취소 재판을 통해서 취소해야만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근데 이와 같은 실종 선고 취소 재판이 있으려면 먼저 실질적 요건 갑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죠? 살아있음이 확인됐어요. 그럼 실종 선고 재판이 잘못됐죠. 또는 법적으로 사망적으로 취급되는 시기가 뭐야? 다른 시점에 사망했음이 확인이 됐다 그죠? 여기까지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해석상이요. 부인이 언제부터 남편이 소식이 단절이 됐다고 주장했어요? 00년 1일부터 그죠? 그래서 04년 12월 31일 5년이 경과했다는 으로 실종 선고를 법에다 청구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편이 03년 3월 10일까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이때부터죠. 그죠? 그럼 5년이 되었다 못했다? 안 됐죠. 네. 이와 같이 실종기간 기산점이 어느 시점에 생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조문이 없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해석상. 굳이 애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요. 근데 이와 같은 어느 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형식적 요건으로 직권한 실종 선고 취소 못하죠. 그죠? 직권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어느 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권자가 법에다가 실종 선고 취소 재판을 청구를 해와야 됩니다. 청구권자는 누가 한 명이 더 추가된다? 본인. 이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주 볼게요. 단골 지문이요. 공시최고는 그 요건이 아니다. 앞에서 실종 선고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뭐요? 공시최고 절차를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근데 이 경우는 뭐요?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 뭐요? 갑이 살아있음이 밝혀졌어요. 이미 뭐요? 다른 시점에 사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이미 뭐요? 기산점에 살아있음이 밝혀졌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시최고 절차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단골 지문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종전의 선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종전의 선고를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자, 효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갑이 된 실종 선고 재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종전의 선고는 진실에 맞게끔 제대로 선고가 되었습니까? 진실에 맞지 않게끔 잘못 선고가 됐어요? 잘못 선고됐죠. 그래서 취소가 됐죠. 그럼 원칙은요. 종전의 선고된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 거기다가 미주고 올게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 돼요. 확인했다 그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재산 관리 명령이 취소가 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입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똑같은 취소인데 어떤 경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본래적 의미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장래를 향해서. 우리가 해석상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 경우 처음부터 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고가 없던 것이 되고요. 없던 게. 소급해서 무효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애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따라서 갑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되면 뭐예요? 자, 갑이 사망하면은 부부관계는 뭐예요?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뭐예요?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미 일방이 사망했다면 뭐예요? 혼인관계는 없어요. 혼인은 두 명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미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미 혼인은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살아있으면 확인됐죠. 그럼 다시 뭐예요? 원래대로. 을은 다시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갑니다. 상속인이 받았던 재산은 뭐예요? 다시 갑의 재산으로 되돌아가요. 네, 원칙적으로. 따라서 생존은 취소되면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선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 사망 시와 실종선고의 사망 시가 다르다 그죠? 그럼 실제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상속인 등이 새로 적용됩니다. 그다음 기산점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죠. 그럼 뭐요? 실종선고 잘못됐죠. 그럼 첫 번째, 없던 대로 갑니다. 없던 대로. 다만 새로 마지막 소식 시로부터 뭐예요? 또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이 돼서 재차 또 실종 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럼 다시 실종 선고를 밟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밟지 않는 한 뭐예요? 일단 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없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요? 원칙 치려면 선거의 효과는 없던 게 돼요. 원칙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볼게요. 그래서 어리 재원을 했습니다. 어리 상속받은 재산은 뭐요? 저에게 팔았어요. 자, 일단 어리 상속받은 재산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했죠. 재원했기 때문에 부부가 됐죠. 그죠? 그런데 갑의 실종 재판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원칙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 다시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가요. 그 다음 이자가 상소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은 뭐요? 다시 갑의 재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없던 게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이자들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겼다? 왜 생겼다? 처음부터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처음부터 제대로 됐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재판은 따르게 되죠. 그죠? 근데 재판을 따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보호를 해야 돼요? 재판을 믿은 국민. 그럼 재판이 언제 있었어요? 자, 주의를 하세요. 이때 실종 기간이 만료됐어요. 실종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때 사망이다. 그죠? 사망 시점. 근데 재판은 05년 3월 10일자에 실종 선고 재판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재판을 믿은 자만. 그래서 보호되려면 뭐요? 언제부터요? 실종 선고 재판 이후의 행위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5년이 지났더라도 실종 선고 재판이 있기 전의 행위는 보호가 된답니다? 안 됩니다. 재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제 취소가 되었느냐? 07년 3월 10일자에 그 재판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없던 것으로. 그러면 실종 선고 취소 이후에는 보호가 못 되죠.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위만? 실종 선고 이후부터 뭐요? 그 취소 전의 행위만. 그때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요? 당연히 선의의 행위만. 그죠? 이미 실종 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는 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자, 볼게요. 다시 제목 밑줄 기억.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반대로 해서 하면 뭐요? 실종 선고 되기도 전 행위는 뭐요? 아무리 선의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이때 선의는 쌍방 모두의 선의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재혼했어요. 둘 다 선의입니다. 그럼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죠. 이자는 어른 누구의 부인으로만 남습니까? 병의 부인으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악이에요. 일방이 악입니다. 일방만 해도 악이에요. 그러면 뭐요? 보호 못 받죠. 그럼 이자는 뭐요?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자하고 또 이중으로 결혼했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고, 이자 입장에서는 뭐요? 남편을 둔 여자가 자기가 또 두 번째 결혼했죠. 이중혼이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쌍방 모두로부터 뭐요? 쫓겨납니다. 그 다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죠. 그죠? 쌍방 모두가 선이라면 그 재산은 누구 것으로만 남습니까? 정의 것으로만 남습니다. 예. 유효해요. 근데 일방이라도 악이라면 뭐요? 그 재산 누게 돼요? 갑의 재산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호가 되려면 뭐요? 쌍방 모두가 선의여야 되고, 이런 자들의 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여야 돼요? 실종 선고 재판 이후부터 뭐요? 취소 전까지. 자, 그럼 볼게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종전의 선고라는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주의를 해달라고 그랬죠. 제일 많이 떴어요. 자, 볼게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종전에 선고를 해놓고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취소 전에 서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옵니까 X요? X입니다. 왜 X요? 여기 틀렸잖아요. 언제부터요? 실종 선고 이후입니다. 실종 선고 이후. 따라서 실종 선고가 이때 있었죠. 따라서 실종 기간이 이때 있었죠. 그죠? 기간 만료는. 따라서 아무리 서류라도 뭐야? 실종 선고 전 행위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떴어요. 예. 우리 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시험 문제. 자, 오늘부터 연습할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위만? 실종 선고 이후부터 언제까지 행위만? 취소 전의 행위만. 따라서 아무리 선의자도 뭐요? 실종 선고도 있기 전에 행위는 뭐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실종 선고를 우리가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가 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가 떨어지면 갑은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아요? 을이 상속받죠. 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 미주고 올게요. 상속인. 생명보험 수익자 이런 걸 미주고 긋지 마시고 당연히 사령에서 상속인을 가지고 문제 뜰 거예요. 상속인. 못 찾으세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찾으셨죠? 예, 그거보다 상속인 미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뭐요? 이자가 상속받았죠. 당연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돌려줘야 되겠다, 그죠? 이자는 반드시 돌려줍니다. 다만 그 반환 범위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아요. 선의자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자라면 받은 이익이다 뭐야? 이자 플러스 손해선 손해까지. 그런데 이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100에 팔았어요. 이자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이자가 실종자죠.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직접 원료 재산을 취득한 자입니까? 직접 원료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요? 간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자는 직접 원료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아니에요. 이자는 금방 앞서 봤잖아요. 두 명 모두가 선이라면 이자는 여기에 재산을 취득한다. 그 지문이에요. 근데 이자는 무조건 대도줍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선이에요. 이자는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지만 이자는 돌려줘야 돼요. 다만 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요? 현존한 이익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현존한 이익까지만. 따라서 실종 선고를 직접 원료로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이요. 상속인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 반환 범위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대요. 선의자는 현존한 이익 범위에서. 악의자는 뭐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입니다. 자, 기타는 일단은 완벽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만족하세요. 다만 이와 같은 반환 의무가 있는 자일지라도 뭐요? 실종과 상관없이, 실종자와 상관없이 나머지 다른 선의 취득 뭐요? 시효 취득 등 별도의 원인에 의해서 뭐요?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해버렸다 그죠? 시효 취득해버렸어요. 이미 시효 취득에서 자기 돼버렸어요. 그때는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제도에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자기 것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때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물권법을 읽으면 이 부분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은 직접 원료 재산을 취득한 자 등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죠? 그 반환 범위가 현존 이익까지냐 아니면 뭐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냐 그 반환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만 그런 자일지라도 뭐요? 시효 취득 등 별도의 다른 원인에서 이미 그 재산이 자기께 되었다면 그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답니다. 없다. 자, 그럼 현존 이익이 뭐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요번 회차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일단 현존이, 선의자는 뭐예요? 현존한 이익까지. 악의자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이 부분은 제가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딱 한 번 쭉 요령만 피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 권리 주체인 법인으로 넘어갈 겁니다.